안녕하세요. 고찬수 PD입니다. 지금 KBS에서 예능 PD로 일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인공지능이 컨텐츠 산업의 미래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오늘은 인공지능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컨텐츠 분야에 인공지능이 어떻게 활용이 됐나를 각 분야별로 하나씩 활용 사례 예를 들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얘기 드릴 부분은 인공지능이 글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마 그 로봇 저널리즘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결국 이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기사를 쓴다는 건데 뉴스 기사뿐 아니라 뭐 소설도 쓸 수 있고 시도 심지어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쓴 소설이라든지 인공지능이 쓴 시집 같은 것도 지금 현재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로봇 저널리즘으로 인해서 인공지능이 뉴스 기사를 쓰는 건 이제 상당히 일반화돼서 국내 언론사들 중에서도 이렇게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뉴스 콘텐츠를 지금 제작하는 회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인공지능이 글을 쓰는가라는 게 관심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보실 수 있는 이 두 개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실제로 주제어를 입력하고 그냥 엔터만 치면 이 사이트들에서 글을 그냥 써줍니다. 그러니까 관련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뭐 가을에 대해서 글을 쓰고 싶다 그러면 가을이라고 치고 이게 이제 영어로 써야 되니까 autumn이라고 치셔야 되겠네요. autumn이라고 치고 엔터를 치면 가을에 대한 에세이를 하나 써줍니다. 그러면 그 에세이는 세상에 하나뿐인 여러분만이 가질 수 있는 에세이가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여러분이 가져가서 실제로 이용을 하려고 하면 돈을 조금 내야 되는데 그 가격이 뭐 굉장히 쌉니다. 그래서 누구나 활용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인공지능으로 에세이를 쓰고 직접 에세이를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세상이 곧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어떻게 글을 쓰는지에 대해서도 좀 설명이 되어 있는데 하나하나 말씀을 좀 드리자면 첫 번째는 이 인공지능이 입력한 주제어에 대해서 명확한 의도 파악을 하게 됩니다. 정보를 여러 개 넣으면 넣을수록 주제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확히 파악이 되면 인터넷이라든지 전 세계 DB에 있는 모든 정보를 얘가 다 서치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 감정선이라는 게 있거든요. 글은. 글을 슬픈 감정으로 쓸 건지 기쁜 감정으로 쓸 건지 아니면 뉴스처럼 객관적인 감정으로 쓸 건지를 결정을 하고 그런 다음에 중요 키워드를 선정을 해냅니다. 이게 인공지능이. 그 뒤에 관련된 모든 컨텐츠를 또 다 분석을 하고 나서 글을 하나 딱 씁니다. 인공지능. 그리고 글을 쓰게 되고 나서 한 단계를 더 거치는데 이 글을 사람이 읽었을 때 이해할 수 있는가라는 과정을 한번 거치는데 이 과정이 전체가 한 1분 정도 걸린다고 이 사이트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에세이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기사를 쓰는 것도 이것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뉴스 기사를 쓰는 그런 과정도 이거랑 굉장히 유사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리즘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공식에 의해서 글을 쓰든 영상을 편집을 하든 하는 그런 하나의 공식을 이 사이트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글을 쓰는 이 공식, 알고리즘을 가지고 이제 글을 써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사이트 들어가서 세상에 하나뿐인 에세이를 가져볼 수도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서 이제 경험해 보시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글도 이제 인공지능이 쓸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영상 얘기를 이제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것도 글하고 이제 연관이 있는 거니까 영상 전에 이 얘기부터 드리면 인공지능 중에 미국의 그 뉴욕대를 다니던 인공지능 개발자가 뉴욕대의 영화학도랑 같이 이제 손을 잡고 영화 시나리오를 쓰는 인공지능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이 시나리오를 쓴 단편 영화를 제작을 했는데 그 단편 영화 제목이 선스프링이라는 제목의 단편 영화입니다. 이거는 그 유튜브 가셔서 선스프링이라고 치시면 지금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뒤에도 이 인공지능이 시나리오를 몇 개를 써서 영화가 나와 있고 그 영화들은 조금 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스토리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재밌게 한번 보시면 인공지능이 시나리오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쓰는가도 한번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어서 편집에도 이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헐리우드 영화 중에 모건이라고 하는, 이건 몇 년 된 영화인데, 이 영화의 예고편을 인공지능이 편집을 했습니다. 이 인공지능 영상을 편집하는 방법은 아까 제가 이제 글 쓰는 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렸는데, 그거하고 좀 흡사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테니스 대회에 그런 하이라이트 편집도 했거든요. 근데 그 방식을 보면 똑같이 전체 그 영상에 대해서 인공지능이 다 분석을 하고 그 영상에 대해서 가치를 인공지능이 다 점수를 매긴 다음에 점수가 높은 것 순서대로 편집을 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보통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인공지능이 인간의 뇌라는 것을 본따서 학습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어떻게 학습시키냐에 따라서 회사마다 편집 스타일이 다른 인공지능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겁니다. 한국 쪽에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보실 수 있는 자막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안에 있는 언어를 유튜브에 있는 인공지능이 인식을 해서 직접 자막을 넣지 않아도 영상에 그 언어를 인식한 다음에 자동으로 이제 자막을 띄워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글 번역기라는 게 있어서 이 번역기를 거기다가 같이 연동을 하면 영상에 있는 언어를 인공지능이 인식한 다음에 이걸 번역을 해서 원하는 나라의 언어로 사실은 이제 자막으로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전 세계 어디서도 여러분들이 영상을 만들면 앞으로 자막을 안 넣어도 어느 나라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는 자막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1인 크리에이터 분들은 외국에 내 콘텐츠를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자막을 그 나라 말로 번역을 해서 한다든지 하는 수고를 굳이 이제 유튜브에서는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유튜브에서 그걸 다 해주고 있으니까요. 이게 바로 인공지능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은 이게 순수 예술 분야로 들어가서 미술에서도 이 더 넥스트 렘브란트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 렘브란트라는 화가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이제 팬들도 많고 유명해서 아마 이 화가가 선정이 된 것 같은데, 이 화가의 모든 그림을 다 디지타이징해서 인공지능이 분석을 하고 렘브란트 화풍으로 렘브란트가 마치 그림을 그린 것처럼 하나의 그림을 만들어낸 거죠. 그런 다음에 전 세계 다니면서 전시회도 하고 했는데, 현 단계에서는 인공지능을 학습시키고 알고리즘에 대한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엄청난 돈이 투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더 넥스트 렘브란트라는 이 프로젝트도 사실은 엄청난 이제 금액이 투자가 됐는데, 이 돈을 이제 ING 생명이라고 하는 보험회사가 투자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이 회사는 투자를 하고도 기업 이미지가 엄청나게 좋아지고 이 이벤트가 굉장히 성공하면서 나름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 가치를 충분히 회수한 그런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는 이런 혁신성이라는 거를 이게 ING 같은 회사처럼 이용해서 이런 데 투자를 하는 회사들이 점점 많아지면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도 하고 이 문화라든지 이런 예술에 인공지능이 도입되는 것도 점차 더 빨라질 수 있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도 있는 프로젝트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음악 분야에서도 인공지능이 이제 작곡을 합니다. 작사는 당연히 하겠죠. 앞에 글을 쓴다고 얘기를 드렸으니까. 그래서 주쿠덱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회사가 있습니다. 저 사이트에 들어가서 원하는 거를 몇 개 이제 장르하고 길이하고 이런 걸 선택해서 엔터만 누르면 음악을 작곡해서 보여줬고, 이걸 가지려고 하면 거의 몇천 원, 10,000원도 안 넘는 돈 가지고 제가 이 곡을 얻을 수 있었거든요. 이게 음악 작곡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음악의 가치를 너무 떨어뜨리는 그런 경향도 좀 있어서, 세상에 하나뿐인 음악을 내가 10,000원도 안 되는 돈으로 가질 수 있다는 거는 혁신적이긴 하지만 기존의 음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수익 모델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실제적으로 주쿠덱이 하려고 하는 수익 모델은 이게 성공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서 지금 이 사이트 들어가면 음악을 만들어주는 거는 지금 없어졌습니다. 근데 주쿠덱 이외에도 이제 클래식 음악을 작곡하는 그런 사이트도 있고 하니까 이런 걸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한번 경험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앞에서 인공지능 얘기를 쫙 드리고 컨텐츠 분야에서 이런 활용 사례를 얘기를 드리면 다들 그런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이거는 컨텐츠 분야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앞으로 사람의 일자리를 당연히 뺏어갈 거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인공지능이 사람 일자리를 뺏어가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사실 인공지능이 나중에는 결국은 일자리를 늘려줄 거지만 당장에는 사람의 일자리를 뺏어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없어진 일자리를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뭔가 일자리를 마련해주고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전환이 되는데 그 전환되는 거를 굉장히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할 필요가 사실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앞으로 창작도 다 하고 글도 쓰고 작곡도 하고 편집도 이제 인공지능이 다 하면 뭘 하지? 라고 하는 거에 이제 뭐 해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하나의 예로 인공지능하고 창작자들이 협업을 하는 사례가 사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거를 사실 배척하기보다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그런 창작 분야 인공지능이 들어와서 이걸 하기 때문에 저거하고 나하고는 대립관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다른 이제 창작자들하고 결국은 경쟁을 하는데 다른 창작자들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좋은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내가 인공지능을 통해서 훨씬 더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이제 협업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보여드리는 이 사례는 IBM의 왓슨이라고 하는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미국의 유명한 그 음악 프로듀서가 이제 작곡하고 이 음악을 유통하고 홍보하고 마케팅하는데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성공적인 모습을 좀 보여준 거죠. 그래서 빌보드 차트에서 6위까지 올라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인공지능이 과연 진짜 인간을 뛰어넘는 창작이라는 걸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인간처럼 정말 창작이라는 게 가능한 건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조금 많이 하고 만약에 내가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더라도 다른 분들이 이해가 되도록 어떻게 설명을 하지? 라고 생각을 할 때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을 했는데 우연히 알파고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제가 보게 됐어요. 이세돌 구단하고 알파고가 바둑을 둔 그 대국에 대해서 이제 다큐멘터리를 만든 겁니다. 알파고가 어떤 수를 하나 뒀는데 그때 갑자기 해설자가 흥분을 합니다. 그러면서 알파고가 실수를 했다고요. 저런 수는 누구도 두지 않는 수다. 말도 안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경기를 알파고가 이깁니다. 근데 그 누구도 왜 그렇게 알파고가 뒀는지를 사실은 몰라요. 인공지능이 계산을 했는데 거기다 두면 이긴다고 생각하고 둔 거죠. 사람은 그동안 아무도 두지 않았던 데를. 그래서 저는 사람이 가진 물성하고 인공지능이 가진 물성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인공지능은 사람하고 다른 창작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사실 틀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완전하게 확신하고 자신할 수는 없지만 저 자신은 그렇게 믿고 있고 인공지능이 창작을 하고 창조성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모든 얘기를 하는 데는 딱 한 가지 얘기를 사실 드리려고 한 거예요. 뭐냐면 앞으로 새로운 차원의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는데 인공지능이 지금까지 사람들이 생각 못한 새로운 창작을 뭔가 보여줄 거고 그거를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하는 방법을 남들보다 먼저 개발해내고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는 창작자들이 저는 결국은 앞으로 새로운 차원의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사람이고 모든 기술의 기본이 근간이 되는 기술이라는 걸 메타 기술이라는 용어로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인공지능을 모든 문화 기술, 콘텐츠를 만드는데 활용이 되는 기술의 메타 기술이다라는 생각을 해서 결론적으로 사실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오니까 인공지능에도 개발자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개발자 옆에 꼭 기획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획을 해내는 사람들이 인공지능에 대한 그런 지식을 바탕으로 뭔가 새로운 컨텐츠를 제시를 했을 때 컨텐츠 쪽에서 그동안 저희가 생각도 못했던 새로운 그런 차원의 컨텐츠, 새로운 차원의 문화 컨텐츠가 앞으로 나타나는 시대가 될 거고 인문계통에 있는 분들이 인공지능 공부하면 저는 정말 새로운 기회가 여러분들한테 주어질 거고 이거는 진짜 블루오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사실 이 얘기를 좀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공지능하고 창작자들이 같이 협업을 해서 뭔가 새로운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그 누구도 만들어내지 못했던 문화의 르네상스를 인공지능으로 한번 만들어 보는 시대를 우리 손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라는 차원에서 오늘은 메타 문화 기술 인공지능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봤습니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